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려면 요일은 여기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을,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구분값을 알아야 되는데, 구분에 대응되는 요일값을 가져야 되니까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구분을, 원본에 구분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기를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문제에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이제 위크데이라는 걸 이제 활용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크데이의 의미가 뭐라고요? 특정 날짜의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준다. 그럼 그게 숫자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질때만 고민하면 된다. 위크데이. 바로 열고 C를 넘어 생년월일 상대 참조 콤마 달력의 유형은 몇 번 써야 되죠? 그 약이 더 없었죠? 응?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월요일, 자, 이 보세요.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요거. 생년월일, 콤마. 몇 번째 달력이라고 그러면? 월요일이 1, 첫 번째 요일. 그 책을 보고 그냥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어렵냐면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 그냥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미시켜야 될 문제 있죠. 그건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좀 여러분들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연관성을 좀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1 들고 넘어가고 2 들고 넘어가고 3 들고 넘어가면 되죠. 그럼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고 그게 대응되는 요율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때 무슨 함수를 이용한다고요? 이 상황에 도일우급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유크데이 도일우급 찾는 값 요일의 위치값을 들고 있어. 테이블 A, B, 자 선택 사항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L16을 선택해야 되는데 L16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범위 선택은 밑에서부터 위로도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렸죠. 이렇게 절대 참조 그리고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요일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콤마 비교실 질문 자 1, 2, 3, 4, 5, 6, 7 다 찾을 수 있어요. 폴스 그러면 이 자리에 true라고 적어도 돼야 안 돼요? 폴스 대신에 true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원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값이 정수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 2, 3, 4, 5, 6, 7 1년번호 저기 오른 차수는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그런데 시험 준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본에서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기준표에서 다 찾을 수 있죠. 그냥 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tru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그냥 폴스라고 하고 제가 진행할게요.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 추정함수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정함수를 쓰면 이 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겠죠. 1일 때 뭐? 월요일, 2일 때 뭐? 화요일, 3일 때 수요일, 4일 때 목요일, 5일 때 금요일, 6일 때 토요일, 7일 때 일요일. 됐습니까? 그러면 각 1년 번호네요. 1, 2, 3, 4, 5, 6, 7. 1년 번호에 대응되는 뭐?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무슨 함수? 추적.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실제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 형태가, 이 유형이. 이 예제를 쓴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 저장. 자, 파일 좀 바꿀게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엑셀 기능 정리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함수명 설명드릴게요. 찾기 참조. 자,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일 가게 사장이고요. 과일 가게 앞에 이렇게 공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할인을 해주겠다고. 자, 고객이 와서 손님이 와서 배를 200개 샀습니다.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12%는 매택 매년에 있는 데이터죠. 12%는 매택 매년에 있는 데이터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항상 기준점은 이겁니다. 찾는다라고 표현이 딱 의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기본은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거죠. 그러면 매택 매년에 있는 거죠, 이거. 이 기준에서 자료의 성격이 같은 할인율 범위 내에서 1행, 2행, 1열, 2열, 3열, 2행, 3열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함수 중에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인덱스라는 함 찾으시고 인덱스. 인덱스. 확인.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사용법이 뭐 두 가지 형태로 쓰는데 일단은 뭐 기본값인 첫 번째 형태. 그리고 뭐 기능을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릅니다. 뭐 파란 색깔을 쓸 수도 있고 뭐 회색을 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색깔이 다르다. 더블 클릭 아니면 선택하기. 자, 의뢰가 오늘 어디서 나왔죠? 칼럼스에서 나왔나요? 로우스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라지 스몰 할 때 나왔죠. 그때 제가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니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태적으로는 그냥 셀 범위이긴 한데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 그러면 할인율 해서 행번호, 열번호. 자, 매택 매니에 있는 거라고요. 이 자료에서 2라고 입력을 하면 이행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이 함수가. 자, 밑에 칼럼 인덱스는 뭐 열번호 입력을 해서 3이라고 입력을 하면 3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인덱스라는 함수가 저 데이터에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0.12, 22%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2라는 값, 2행이라는 의미의 값, 2라는 값, 3열의 3이라는 값. 누가 찾은 거죠? 여러분들이 찾은 거거든요. 우리가 암산해서 찾은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데이터가 100만 개, 할인율이 100만 개쯤 있으면 매택 매니저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러면 2행 3열이라는 걸 왜 사용자가 고생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생을 할까, 암산할 것 같으면 함수를 배울 목적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 내용도 2행과 3열이라는 저 2와 3이라는 값도 엑셀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과일 배가 몇 번째 있죠? 에? 과일 배가, 자, 찾는 건 아까 방금 뭐라고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겁니다. 찾는 건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일명 범위 내에 배가 몇 번째 있죠? 아, 세 번째 있구나라고 판단 내리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암산하지 않고 찾아주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매치라고 합니다. 배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값 3을 돌려주는 함수가 매치입니다. 매치.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매치라 함 찾으시고 매치 확인. 자, lookup value 찾는 값 배 직접 입력하죠.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 문구 처리 수식에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있어. lookup array는 말 그대로 찾을 데이터의 범위가 자연수계 같은 범위, 과일명 범위를 의미하겠죠.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배를 찾을 데이터의 범위. 매치 타입은 세 가지 값을 쓸 수 있거든요. 밑에 보면 1, 0, 마이너스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이야기는 없고. 자, 1과 0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0은 정확히 있습니다. V로고 H로고 할 때. 그 다음 1은 유사일치입니다. 옳은 차순을 째서 범위 개념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뭐냐고요? 일단 1과 0이 잘 되면 그때 마이너스 1을 하시고요. 2급 시험에는 아직까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0만 나왔거든요. 정확히. 자, 그러면 문자 비교죠. 네? 배를 찾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은. 이런 악연과 이를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확인. 그러면 세 번째 있다고 대답해 주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수량 범위 내에서 자료의 성질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수량 200은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2죠. 그럼 이게 2행과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수량 200이 몇 번째 있으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200이라는 데이터를 알고 위치값을 표시해 주겠다. 배치. 로그 밸류. 이 숫자값 200. 콤마 수량 범위. 콤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정확한 200을 찾는 겁니다. 정확한 200을. 이런 알고 있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추가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왜냐면 요거 나중에 V루급, H루급, 죄송합니다. 인덱스 매치가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확장을 시켜도 돼요. 지금은 딱 0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인덱스 함수를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인덱스 함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값이 2하고 3이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 함수 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필요했던 함수가 데이터가 2와 3이라는 값이 필요했었는데 그 값을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셀에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라는 함수. 바로 열고 로 어레이 뭐라고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할인율 범위 내에서 콤마. 자, 2라는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2라는 값이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은 시트상에 존재하죠. 지금은 시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참죠. 그러면 가져와서 2라고 하면 2행이라고 해석할 거고. 콤마. 열번호 3이 이제 존재하죠. 그럼 참죠. 그러면 B71셀이 사라지고 3으로 바뀌겠죠. 2,3으로 바뀌겠죠. 그럼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가면 생각 한마디 해봅시다. 이거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요. 인덱스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할인율 범위 내에서. 자, 콤마. 자, 이 자리에 2라고 입력을 하든 이 값이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셀 주소에 있는 이 2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 거죠?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매치 함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매치 함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게 매치 함수 찍더라도 어찌됐든 엔트를 딱 치면 뭘로 바뀝니까? 매치가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수식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2가 필요한 거라니까 지금. 응? 그럼 2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암산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2를 암산해 쓸 수도 있는 거고 셀에 있으면 참조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2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이 있으면 1 곱하기 1을 해도 되는 거고 응? 우리가 필요한 건 2라니까 2. 그러면 이 셀에 있는 2는 어떻게 작성이 되겠냐고 이렇게 작성이 돼. 그러면 이 셀 주소 대신에 매치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룩업 밸류 찾는 값 200 그리고 어느 범위 내에서 자료의 성질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값 200을 찾으러 갑니다. 새로 바로 닫고 그러니까 엔터 치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2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3을 입력하거나 3이 있는 셀 주소 클릭하거나 그러면 3이 있는 셀 주소 클릭할 때 이 3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매치라고 쳐도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뭐라 했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저게 중첩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익숙하면 좋겠다. 물론 그건 시험에서는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은 계산 순서 따라가서 그냥 이해만 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중첩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다음에 다시 엑셀의 수식 함수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된다. 그걸 빨리 터득하십니다. 자, 그러면 룩업 밸류 찾는 거 앞에 아까 직접 입력하셨죠?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기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다. 가일명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았다. 제로 매치 함수 가로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닫고 자 엔터 치면 여기 2로 바뀌고 여기 3으로 바뀌겠죠. 2,3이잖아요. 똑같이 이게 우리가 배웠던 중첩의 의미잖아요. 이 시기부터 함수 안에 함수가 작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함수가 되게 쉬워집니다. 물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것까지 잘 따라가십니다.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한 3, 4년 상간, 2, 3년 상간에 이 내용이 조금 자주 출몰을 하네요, 이제.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가랑비에 옷 뜯듯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 엑셀 기능 정리. 자, 오늘,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사람들 모르니까 일단 열어두고요. 닫지 마세요.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계산 작업 하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계산 작업에 가서. 시트명은 찾기 참조 2, 찾기 참조 2. 교재 101페이지. 자, 제가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명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유형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자. 교재 101페이지 4번입니다. 표사의 다음 영역. 이거 G18에서 J21 여기네요. 영역과 지역 코드표. 여기 있네요. 다음 G24. 여기서부터네요. 여기. 문제 그래서 세일 범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부산에서 목포 요금표. 요금표는 위에 있네요. H25 셀에 표시하시오. 단 출발지는 여기. 출발지 여기, 도착지, 그 다음 도착지. 자, 범위 확인하셨어요? 여기 도착지. 자, 일단 밑에 그 함수명은 안 읽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일단 암산하시면 얼마죠? 이 녀석이죠. 응? 부산서 출발하여 목포까지 간다면서 요금이 얼마라고요? 15,000원. 됐죠? 여기를 문제에서 출발지라고 그랬고, 도착, 순서 사실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으니까,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몇택 몇 열에 있죠? 응? 15,000이 몇택 몇 열에 있냐고요. 그러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라고 그랬죠. 네?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 빈셀 하세요. 아래쪽 빈셀에. 바로 열고. 찾을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요금 범위. 콤마, 몇 행? 3행, 콤마, 4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3과 4. 자, 3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출발지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출발지 부산. 그러면 부산이 여기 있겠죠. 세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착지 범위 내에서 자료의 성격 같은 도착지 범위 내에서 목포가 몇 번째 있습니까? 네 번째 있습니다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함수 중에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매치다 그랬죠. 매치. 자, 그러면 부산이 몇 번째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이걸 매치. 부산이라는 데이터가 시트상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참조했을게요.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여기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출발지 범위 내에서 콤마 매치 타입은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제로. 그러면 2. 죄송합니다. 3.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목포가 몇 번째 있느냐. 목포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라고요? 매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대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이렇게. 자, 매치. 바로 열고. 목포는 여기 있으니까 씁시다. 목포 여기 셀에 있는 거. 자, 콤마. 자,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도착지 범위 내에서. 콤마 비교시 일시 의무.
뭘 비교하고 있죠? 문자를 비교하고 있죠.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3과 4를 우리가 암산하지 않고 엑셀을 함수를 통해서 찾았네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15,000을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저 3, 4 중에. 자, 이꼴.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인덱스. 자, 똑같은 얘기 하면 다 합니다. 또. 바로 열고.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요금 범위 내에서. 자, 3값을 암산하지 않고 시트상에 있으니까 가져오면 된다. 콤마. 4값을 우리가 암산하지 않고 시트상에 4가 존재하니까 값을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엔터 치면 H31이 3으로 바뀔 거고 H32가 4로 바뀔 거다. 그럼 3행 사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 자, 그러면 이 3, 4는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요렇게 계산한 거라고. 3, 4는 요렇게 계산한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인덱스 현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다. 요건 범위 내에서 콤마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룩업 밸류 찾는가 부산 참조 콤마 룩업의 찾을 범위 출발지 범위 콤마 매치 타입 문자 비교니까 제로 가로 닫고 콤마 매치 가로 열고 룩업 밸류 찾는가 목포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질 같은 도착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자, 똑같은 설명 연속 2번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안개는 덧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4번 문제까지는 두 줄은 읽었죠. 자, 삼각형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인덱스 매치를 구하라고 안 하고 인덱스 H로그를 통해서 구하라 그러죠? 함수 사용이라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금을 계산할 건데 자, 몇 년에 있는 요금을 가져올 겁니다. 3행 4일에 있는 값을 가져오니까 3과 4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시트상에 3, 4가 지금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15,000이라는 값을 가져오려면 3이라는 데이터하고 4라는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3, 4가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 있는 이건 뭔데요, 그러면 이건 뭐 300이고 400이에요. 이 3, 4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사용해도 되죠. 셀을 참조하거나. 그런데 자, 이런 기준표에서 표에서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 3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부산이라는 값을 지역값을 알아야죠. 4를 가져오려면 목표라는 지역값을 알아야죠. 그럼 비교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그래서 대응되는 값을 비교해서 대응되는 값을 가져올 거죠. 무슨 함수? H로.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꼭 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틀이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3, 4라니까 그러니까 3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4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애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정말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뭐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저한테 어쨌든 수업을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함수는. 특히 뭐 그나마 브이로그 H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인덱스 매치에 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구든. 근데 계속 손에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날 또 이제 깨우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시험용으로 준비하고 쉬어버리면 영원히 또 못 익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자, 이 3이 필요하다면 이 3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가져오는 방법은 내가 부산을 알고 부산을 들고 비교해서 수평으로 비교해서 3 값을 가져오면 되겠다. 이때 필요한 함수가 뭐라고요? H도급이요. 이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적는 건 조금 못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산을 들고 찾는가. 테이블러리 기준표의 범위입니다. 이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행이 필요하다. 2. 비교시 일치 의무 문자 비교다. 폴스 정확히 일치 아니면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 3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 4값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4는 그러면 목표라는 값을 들고 비교해서 오른쪽 수평으로 비교해서 대응되는 4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이 맞는 함수가 H도급이다. 찾기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코드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행위다. 비교시 일치 의무 문자 비교니까 폴스 H루급의 루급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건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정답. 이 문제를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고. 남아있는 걸 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행합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기본적인 설명드렸던 내용, 그 다음 요 내용, 그 다음 한 개 더 할 겁니다. 요 2년 전에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통으로 한 세트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찾기 참조 1에 있습니다. 찾기 참조 1에. 하나, 둘, 셋, 넷. 자,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표 3이고요. 교재 99페이지. 표 3이고. 한 5분 드릴게요. 도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실력으로 가지고 계시는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 안 찾으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형식이라도 어쨌든 마스터하고 가야죠. 의미하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뭐 힘들 겁니다. 힘든데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자, 일단 함수명은 익히셨죠?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무슨 함수? 인덱스. 그다음 데이터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무슨 함수? 매치. 여기까지 외우셨죠? 이제.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은 문제의 내용이 뭐였죠? 뭐 약간의 이제 요령도 좀 필요하죠. 똑같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 안 했겠죠. 설명드린 거까지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자, 판매 총액 계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량 곱하기 상대참조 곱하기 뭐 할인가. 자, 할인가를 참조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녀석을 가져와야 될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곱하면 되죠. 에? 뭘 알면 할인가만 알면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할인가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할인가는 어디서? 여기 할인가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금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 돈의 의미, 요금이라는 자 금액이라는 의미,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할인 가격이고 이것도 판매 가격이니까 이게 다 자료에서 이게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요렇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그건 여러분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어찌됐든 이것도 가격이고 이것도 가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볼게요. 네? 자료에서 이게 같은 범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질문하세요.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신 분들은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걸 쓰면 되잖아요. 무슨 함수? 인덱스. 물론 자동치기 알죠 한번. 그래, 가격 범위라고 해석을 하죠.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할인가를 표시하려고,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면 모든 섹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하는 거죠, 이게. 절대 참조. 행번호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할인가죠. 그러면 자, 이건 보세요. 할인가에서 찾아와야 돼. 그럼 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여러분들. 가격 종류가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할인가가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가가 몇 번째 있느냐? 매치 데이터를 알 때, 그러면 찾는 값은 할인가. 거기 참조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엄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여기 가격 종류 범위 내에서. 엄마, 매치 타입은 문자 비교니까, 할인가라는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지체로. 그럼 엔터 치면 2로 바뀌겠죠. 엄마. 자, 그 다음. 이건 그런대로 넘어왔다 치죠. 그러면 열은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네? 우리가 필요한 열이, 자, 잘 보세요. 1열에 있는 25,500이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2열에 있는 27,625라는 값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3열에는 29,520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필요한 열은 이 값도 필요하고 이 값도 필요하고 이 값도 필요하죠. 왜? 어류 코드가 뭐에 따라서 할인가가 틀려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1열, 2열, 3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이 값은 네?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어류 코드가 몇 번째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필요한 열번호 1, 2, 3이라는 녀석은 어류 코드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류 코드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년, 2년, 3년이라는 저 값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저 값이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고요. 다만 저 값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무슨 정보?
MK101이 첫 번째 있다. MK102가 두 번째 있다. MK103이 세 번째 있다는 건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충분히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값, 어류 종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들고 넘어가면 됩니까? 원본에서 MK101을 들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콤마, 상대참조. 어디서 찾으면 되죠? 어류 코드 범위 내에서 찾으면 되죠. 그리고 판매 총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어류 코드 범위를 참조하겠죠. 절대 참조. 콤마, 비교, 시, 일치 여부, 뭘 비교, 문자 비교죠. 제로. 바로 다 붙고, 매치 함수에다 붙고, 그러니까, 뭐, 복잡해진 것 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2고 3, 2,1이고, 이번에는 2,2고, 2,3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러면 자동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맞는지. 자, 보세요. 헐, 뭐가 또 틀렸죠? 아, 죄송합니다. FE. 자, 요약이 또 좀 하고 가야 돼요. 이미 주소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주소를 판단해야 할 시점은 주소가 나타나 있거나 셀 범위가 나타나 있는 그 시점에 원래 주소 형태를 판단을 하는 거 커서만 넣고. 근데 지금 좀 지나가 버렸죠. 엔터 쳐버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하냐면 해당 셀이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 이거 제가 주소 형태를 안 따지거든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죠. 자, 절대 참조. F4번키. 범위 설정하시고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커서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커서만 놓으면 이렇게 한쪽만 바뀝니다. 커서만 놓으면. 그래서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F4번키. 이렇게 맞춰주셔요. 수정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시점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러면 자, 비교해 보세요. MK101의 할인가 맞아요? MK102의 할인가 맞아요? MK103의 할인가 맞냐고요? 맞죠? 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꼭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고 또 다르게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제 화면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뭐만 곱해주면 되죠? 할인가 가져왔으니까 판매량 곱해주면 되죠. 상대참조 곱하기 할인가 이렇게. 자, 이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할인가는 여기잖아요. 응?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판매량 상대참조 곱하기 할인가 가져오는데 자, 인덱스 어레이 가격 범위 내에서 절대참조 콤마 자, 행번호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행번호는 2행 그러면 항상 정해져 있죠.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일하는 값은 바뀌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값을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수. 그 다음에 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값, 이 상수값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다음 콤마. 그럼 저 열번호는 상수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값이 바뀌잖아요. 1, 2, 3.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걸 수학에서 뭐라 그러죠? 저런 걸 용어를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수. 왜 이야기를 하든지는 그것도 다른 예제에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끄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2는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상수값. 그 다음에 1, 2, 3 값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죠. 그런 건 이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그 변수는 알고 있는 정보가 뭐죠? NK101이 첫 번째 있다, NK102가 두 번째 있다, NK103이 세 번째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매치. 원본에 있는 어류 코드 값을 들고서 상대 참조, 콤마, 어류 코드 범위, 절대 참조, 콤마, 제로. 그리고 인덱스 합숙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응? 2와 3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럼 2와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에 있는 값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2는 정해져 있지만 1, 2, 3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앞에 하신 건 딱 하나만 찾는 거지만 지금 이건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찾아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죠. 쓸데는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혹시 변수 상품 이런 처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계시 같습니다. 저장. 어, 주말에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모아서 세트로. 잠깐 쉬었다가 6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